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788만 제곱미터의 강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떻게 되어지나 주현정 기자님께서 보내주시는 거고요. 민간공원 특례 이렇게 바뀐다 합니다. 보존도 개발도 못한 요것 녹색 모델링 하고요. 녹지 면적 90%, 아파트 면적 10%, 축구장 1,000개, 규모 녹지 재정비가 핵심입니다. 보상은 완료됐고 30%, 첫 분양은 2022년 초 진행 예정이고요. 전국에서 이게 봐보시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80%가 녹지 공간, 20%가 아파트 이렇게 진행하는데 광주만 유일하게 지금 90% 녹지, 10% 아파트. 그래서 용적률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했죠. 서울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커서 못했는데 어쨌든 광주광역시는 뭐 잘한 거라고 좀 봐줘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광주 아파트 가격이 더 빠르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요 90%에 해당되는 땅값을 전부 다 아파트 가격에 다 포함시켜야 되죠, 당연히. 민간공원 특례 및 세대수를 봤더니 뭐 요렇게 지금 이제 표들에 지금 나와졌습니다. 세대수만 보면 수량이 919가구, 마륵이 996가구, 봉산이 999가구, 송암이 1590가구, 일곡이 1004가구, 중앙 1공원이 2779가구, 중앙 1이 제일 좋네요. 세대수 많은 게 장땡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 2가 734가구, 중해가 2554가구, 중해공원도 뭐 좋네요. 우남산 734가구, 신용 265가구. 그래서 지금 중앙, 위치가 중앙이 제일 좋아 보이네요. 도시계획상 공원시설로 지정됐고 사업성 소유권 문제 등에 막혀 보존도 개발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했던 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시작된 지 16개월이 지났고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시민들이 휴식처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수십 년간 재산권을 침해받았던 토지 소유자들의 보호를 위해 시작됐지만 반복되는 갈등과 오해탓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 사실이고요.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결국 업자 배만 불릴 것이라는 오해가 대표적이고 물론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10년, 100년 뒤 지역민의 허파를 재정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점이고요. 이에 무등일보는 광주 지역 9개 민간공원, 10개 지구에 진행되고 있는 특례사업 도시정비공원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본 명제는 도시공원은 공공재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공원 전체를 사들이기 위한 하겠는데 이미 해선이 진행된 구역을 중심으로 광주가 30%, 광주시 평균은 9.6%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되 나머지는 쉼터와 공원 등 편의시설 중심으로 정비에 지자체가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유지이지만 시민의 합하라는 도시의 공원의 본래의 기능은 지속하면서 개발이 최소화할 수 있어 2009년 5월 정부가 도입했고요. 광주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5개, 광주시는 이중 일물제 시행으로 토지 소유자 개발이 가능해져 대규모 녹지 훼손이 우려되는 9개 도시공원, 10개 사업주를 민간 특례 사업으로 나머지 16개 공원은 공적 자금 투입에 정비안을 확정했고요. 시민 우려를 반영해 사업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 거버넌스 출범, 개발 최소화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했고요. 강주시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자 평균 개발 비율이 9.6%, 인천의 29%, 대전의 21% 등 전국 평균 개발 면적 비율 19.2%에 비교하면 월등히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토지 보상 예치금의 10%를 협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담보를 설정하거나 초과 수익을 공공에 재투자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업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우수 사례를 꼽힙니다. 물론 곳곳에 켜진 적신호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집단 반발하는 토지 소유자들, 공시지가 기준 2천억 규모의 16개 공원 조성 비용 마련 등 과제도 산적해 있고요. 그렇다고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현재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도시공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진부진하다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나올 수 있고 속도감 있게 후속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강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송암, 수량, 봉산, 마륵, 중앙 1지구, 중앙 2지구, 중해, 일곡, 신용, 우남산 이상 2단계입니다. 전체 사업의 788만 3천 제곱미터, 이중 비공원 시설 즉 공동주택 건설 면적이 9,600 12,573세대 예정되어 있고요. 제외한 나머지 712만 제곱미터 공원은 보존을 위해 정비가 진행되고요. 도시개발로 단절된 숲길의 연계 생태 보존, 쉼터 조성 등 각 사업지구 특색 있는 공원 계획이 예정되어 있고요.
공원을 평수로 따진다면 자그마치 215만 평, 축구장 1,000개 크기의 녹지가 공원으로 재정비되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셈입니다. 투입이 가능되면 5조 9,150억 원 규모의 예산도 전액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지난해 6월 실시 계획인가 고시로 본교가 된 사업은 현재 공원별 토지 보상과 함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신용, 마륵, 봉산, 우남산은 사실상 토지 면적 마지막 단계인 보상권 지급 또는 공탁 절차가 있고 수용 재결 신청이 되면 일곡 중앙 송암 손실 보상 협의 중인 수량 중해 감정 평가 작업 중인 중앙 1순으로 추진되고요. 보상 완료율은 30%, 중앙 일지구 미포함 시 43%, 남지 첫 공동주택 분양 시기는 늦어도 내년 초로 점쳐지고 있고요. 행정 절차 신용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마륵 일곡 중해 우남산 건축심의 수량 경관심의 송암 교통심의 중앙 투 봉산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 관계부서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등 순으로 전개될 거고요. 강주시 관계자는 13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연의 목적은 지역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공원 보존율을 높이고 사업자 이윤 창출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공원 사업의 주인공은 공원이 되도록 행정을 역할을 다하겠다. 주현정 기자님께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뭐 보시면 그 기본적인 틀이 그냥 그겁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특례 사업자가 SPC 특별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 진행할 건데요. 토지 보상을 토지주한테 원래 강주광역시가 해야 될 것을 민간공원의 특례 사업자들이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 거기다가 땅이 예를 들어서 1만 평 있으면 9천 평은 다시 강주시에 기부 체납하죠. 어떻게 기부 체납하죠? 거기다 공원을 다 꾸며서 공원 조성 비용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10%인 땅값에다가 거기다가 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90% 해당 땅값, 공원 조성비 그게 다 아파트 가격이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강주광역시에서 아마 평균 이상으로 이렇게 높게 고분양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가 나옴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강주광역시에서 굉장히 높은 고분양가로 형성되질 거고 강주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는 바로미터 역할을 또 할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강주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을 또 안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나쁘게 볼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는 거고 그만큼 경제력 또는 부가 향상되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탑10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 삶의 질도 높아지고 부가가치도 향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도 또 높아지고 이런 것은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서민 삶이 어쩌냐 저쩌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 이상의 삶의 질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올라간 것에 대한 가치 또 그 가격 그것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걸 가지고 계속 가격이 너무 고분양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뭐 그것은 어느 정도 일정 그 개발업자들에게 이익금 시행사 10% 시공사 10%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또 개발 이익 환수 조치해서 다시 고분양 되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다시 뜯어서 다시 또 시민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문제이지 않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또 저 분양가로는 절대 건설사들이 하지 않을 거라고 봐져요.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 일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조직이든지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강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잘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